오늘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해 주세요. 여기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 주셔야겠죠? 여기서 보이는 홈택스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 로그인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간편 인증 방식을 통해서 로그인을 보통 진행하고 있어요.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저는 카카오톡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클릭해 준 다음에 인적사항을 쓰고 인증 요청을 하면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알람이 옵니다. 거기서 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는 방식인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름, 자,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한 다음에 인증 요청을 하면 제 휴대폰으로 인증 요청이 이제 날라와요.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인증하기 요청이 와서 인증하기 버튼 누르고 진행해 주시면 이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홈택스에서 인증 완료를 눌러주시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탭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쭉 뜨는데 저희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할 거니까 통신 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진행해 줄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 신청은 통신 판매업 즉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대행, SNS 마켓, 기타 통신 판매업 전용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이에요. 저희는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할 거니까 통신 판매업 사업자 간편 등록 신청을 통해서 사업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주민등록번호랑 성명은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고요. 여기서 저는 휴대폰 번호랑 전자 이메일 주소, 전자 메일 주소만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국세정보 문자 수신은 저는 그냥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상가 또는 사무실을 빌린 경우 얘는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 소유 건물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상가 또는 사무실을 빌릴 경우 예를 들어서 비상주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 사무실 주소를 통해서 이제 사업자를 낼 것이다. 그러면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집에서 할 것이다. 그러면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1번 항목의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비상주 사무실을 빌리거나 아니면 집에서 하는 경우 이 경우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한 다음에 각 유형에 따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공동 사업을 하십니까? 이 경우에는 사업을 혼자 하는지 아니면 동업자가 있는지를 묻는 건데 공동 사업자는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고 함께 사업을 한다면 이제 공동 사업이라고 답하시고 혼자 진행하면 이렇게 아니오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송달 장소는 사업장 주소 외 별도 주소지를 희망하십니까? 이 경우도 이제 사업 관련 우편물이나 서류가 사업장 주소 외 다른 곳으로 오길 원하시는지 이제 묻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 이제 사업장은 따로 있지만 우편물은 집에서 받길 원한다면 얘를 선택해 주시고 그냥 사업장 주소로 받길 원한다면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정보 입력에 상호명을 적어 주시면 돼요. 홍길동 마켓. 개업일자는 저는 오늘로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를 이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업종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해외 직구 대행업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이제 아래 쭉 내려보시면 여기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항목이 추가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업종 등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도 포함되는데 선택하신 업종은 현금 영수증을 의무 가맹 및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유형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보통 간이로 많이 진행을 하시죠. 왜냐면 사업자를 여러 개를 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매출로 잡히는 게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받은 그 수수료를 이제 저희가 매출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막 진짜 실제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되더라도 실제 순수익이 저희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는 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주소지가 전월세 상관없이 대표자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먼저 설명해 드리면, 해당 값들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후에 여기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주소지가 전월세 상관없이 이제 대표자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일단 여기서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어차피 저희 집에서 할 거니까 3번도 아니오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상호명도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 교합일자도 저는 오늘로 바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 기본 주소를, 저희 집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집 주소를 넣어주시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뭐 몇 동 몇 호인지도 써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업종 선택도 동일해요. 그리고 여기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는 것도 다 동일하고, 이제 사업자 유형 선택도 간이로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장 후 다음 이동했을 때 별도의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주소지가 이제 전 월세 상관없이 대표자 명의가 뭐 부모님 혹은 가족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아니요. 공동사업을 하십니까? 아니요. 서류 송달 장소는 사업장 주소 외 별도 주소지를 희망하십니까? 저희 집에서 할 거니까 아니요. 상호명도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기본 주소도 저희 집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업종 선택도 동일하게 해외 직구 대행업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일하게 여러 선택해 주시고, 사업자 유형도 간이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월세 상관없이 대표자 명의가 이제 부모님 혹은 가족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제출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기타 항목이 있는데, 기타 항목에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등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비상주 오피스, 공유 오피스와 같이 사업장 주소를 사용할 때는 여기 1번 항목이 달라지는데, 이제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 그럼 얘로 하셔야겠죠? 그리고 3번도 여기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비상주 오피스 주소를 사용하고 이제 따로 저희 뭐 집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진행할 때는 우편물 같은 경우는 저희 집으로 보내야겠죠? 그럼 그럴 때는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이제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입력해 주면 해당 주소로 우편물이 배송됩니다. 공유 오피스와 같은 사무실을 내가 임대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호명도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고, 개업일자도 뭐 저는 오늘로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기본 주소는 비상주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 해당 주소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해당 주소를 여기 넣고, 업종 선택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해외 직구 대행업으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동일하게 그 다음에 사업자 유형 선택도 간이로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비상주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임대차 정보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신 게 있을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서를. 그럼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임대차 입력도 이제 제가 받은 곳에서 이제 사용 허가자, 즉 임대인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확인이 완료됐다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넣어주시고, 계약 내용도 동일하게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약 일자는 언제고,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제 면적도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상주 오피스와 공유 오피스와 같은 이제 사업장 주소를 대여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여기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출 서류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뭐 추가 서류 요청이 있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필요시 다시 친절하게 이제 안내 드리니까 편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다룬 사업자 등록증 발급 가이드를 빠르게 다시 보고 싶다면 비모시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핵심 내용만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쇼츠 영상으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